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정에서 재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보신각은 시대에 따라서 그 종각의 명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능 또 의미조차도 끊임없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류였었던 것이 보신각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고요. 단칭으로 듣던 것이 이칭 누각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서울의 종각이 처음 세워졌던 것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던 1392년부터 5년째인 1396년의 일이 되겠고요. 그 위치조차도 현재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이 골목격에 해당되는 천원교 서쪽에 위치를 했었던 것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것은 태종 때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2층 누각의 형태로 바뀌게 됐고 또 임진왜란과 6.25 전쟁 등에 의해서 수모를 받기도 하면서 그 명칭과 기능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돼 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보신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위치했었던 것이 지금의 바고다공원 근처에 대사동이라고 하는 지금의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었던 천원교에 저쪽에 위치했었던 것이 지금의 광통교로 나아가는 이 종로 입구에다가 이 종로가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오게 되면 이 종로가 있는 이 지역을 종로라고 부르게 되면서 종로에서 종로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바뀌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종로가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로 주변이 유기전, 시전 상인들이 몰려져 있는 주요한 상업 지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각의 형태로, 종로의 형태로 이루어졌었던 것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 특별히 1972년도에 이 영풍문고 자리에 지하철 공사 중에 이러한 주춧돌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현재는 서울 역사박물관 앞마당에 전시되어 있는 이 주춧돌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보신각의 2층 누각 형태가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 사진들을 통해서 종각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한성전기회사가 위치했었던 이 종로 일대의 전차 선로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었던 종각의 지금의 보신각의 명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한성전기회사가 되겠고 바로 광통교로 나아가는 쪽에 위치했었던 것이 당시의 보신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종로 보신각 앞에 이렇게 저자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장사치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신각이라고 하는 것이 1층 누각의 형태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특히 1910년대 종각 앞에서의 거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차가 번잡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나드는 그런 서울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바로 이 종각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5년 당시의 종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누각의 단층 누각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길거리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가각이 정리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위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로 로타리 자체가 이게 정비가 되게 되면서 그 코너 지역이 정비가 되면서 오늘날의 위치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 오늘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로가 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조선시대에는 이런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문을 열고 닫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결국 이 종을 쳤다는 것이죠. 결국 통행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종이 지어지게 되는데 인경이 28번을 치게 되면 통행금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파루가 되게 되면 또 문이 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정은 28번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밤을 지키는 이 별자리가 28개, 28수였기 때문에 편안한 밤을 맞이하라는 의미로 28번의
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딱딱했던 술락군들이 행손 순경하면서 순찰을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8호가 될 때는 33번을 치게 되는데, 이 33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낮 시간이 편안한 낮 시간이 되도록 한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밤과 낮이 음양으로 다르고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과 8호를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달리해서 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궁궐 내에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는 천문 관측기구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고, 이 자경루에서는 복원된 자경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작동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시간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를 12로 나누어서 이 시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 자경루가 그 시각이 달 때마다 종을 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밤 시간에는 5구분해서 경으로 나누어서 1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5경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문을 열고 문을 닫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낮밤의 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다 보니까 인정 때는 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열게 마련이고, 하지 때는 당연히 밤에 낮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문을 닫는 시간과 문을 여는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태양력에 입각한 이런 관측에 의해서 인정과 8호가 행해지게 되었고, 성문을 열고 닫을 때의 이런 목재 폐가 바로 이 부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당시에 이런 통행금지가 이렇게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실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종각이 1895년 3월에 고종에 의해서 보신각이라고 하는 현판이 내려지게 되면서 오늘의 보신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후에 다시 이것이 중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로 오늘날까지 전해내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동정은 1468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이 정릉사에 있었던 것이 폐사가 되면서 원가사 등을 옮겨졌다가 결국 이 종각으로 오게 된 종이 바로 이 왼쪽에 보이시는 종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물로까지 지정되어 있었던 이 종이 500년 넘게 보신각과 함께 하다가 1979년에 균열이 발견되게 되면서 1985년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중에 당시의 보신각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79년에 이렇게 새로 보신각이 만들어지면서 1985년 새로 주저한 종이 오늘날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보관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별도의 공각을 설치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8년에 오게 되면 이제까지의 이러한 보신각에서의 종소리를 대신해서 대포와 사이렌으로 소위 시간을 알리게 되게 되고, 특히 이때 대포로 울렸던 시간이 정오, 낮 12시가 되겠죠. 대포로서 알림을 대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1929년 1월 1일 날 경성방송국의 특별 기획으로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가 시작이 되었다는데, 이는 새해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시작이 되었다는데, 결국 시대에 따라서 이 종각이 보신각으로, 또 그 모습이 단층에서 우층 형태로, 또 그 의미조차도 이렇게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야의 종소리로 그 의미가 거듭 바뀌어 나왔던 것이 오늘날의 보신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신각종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